오늘은요. 예, 지금 방금 전에도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분 나오셨었는데 대선 후보들의 양육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우리 사회의 아빠 육아 인식 개선 문제와 또 육아 정책과 아이디어 제공 등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이어나가고 계신 김기탁 활동가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외면받던 아빠에서 사랑받는 아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아빠들의 육아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육아랜서 김기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육아랜서라는 게 이게 뭐 아이디 같은 건가요? 네, 제가 정한 닉네임인데요. 육아와 프리랜서의 합성어로 제가 만들어낸 육아랜서입니다. 육아랜서. 예, 저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반갑고요. 네. 예,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먼저 두 아이의 아빠로 육아를 하고 계신데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육아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오늘 활동가님과 함께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육아 정책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우선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 시민으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전문가가요? 이게 육아 관련된 거는 부모가 최고예요. 네. 일단은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또 어머니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에 발표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 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등록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네, 우선 4명의 대선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이 각자의 특색이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의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사용하게 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하여 기업에 적용해서 기업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이나 논의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육아는 또 임신부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출산 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임신 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서 출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정책들이 더 연구돼서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좀 있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확대하고요. 그 경우에 확대도 굉장히 좋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처우 개선 없는 확대는 부모로서도 굉장히 국공 어린이집에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 보낼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도 좋지만 처우 개선이 좀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렇게 50% 정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50%를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동들만의 그런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높여진다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공약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한번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 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의 이 100만 원은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부모 급여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네네. 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부모 급여를 도입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이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네네네. 예. 우선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면 사실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싫다고 할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하지만 왠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것도 같은 정책 제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선거 때는 참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100만 원이 또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100만 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채가 된다면은 받을 부모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좋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영유아 그 양육 지원에 대한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셋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공약 들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본인이 원하면 하루 3끼를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동이 직접 하루 3끼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현실상 현장에서도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3끼를 다 어린이집에서 먹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복지혜택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에 대신 급식비의 현상의 몇 프로를 올려준다든지 영양사를 배치해 질 높은 급식 수준을 조금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보육 국가시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5년간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국가 책임제 실현 방안으로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내건 이 육아 관련 공약들은 이렇습니다. 전일제 초등학교,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비율 70% 확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게 뭐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네네네. 전일제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도 맞벌이 및 여성 경제 인구의 증가와 또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특히 저학년 위주의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구성된다면 교육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인력난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빠로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육아 랜서라는 이름까지 쳐서 이렇게 또 육아하는 다른 아버님들과 함께 여러 정보들 나누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 활동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뭐 대선 후보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정책들, 공약들 내세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제 바라는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들을 담으셔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꼭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 공약들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부 백인의 아빠단 멘토 김기탁 활동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